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불확실성, 또 주요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의 강화, 이런 부담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없지 않은데요.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던 코스피는요, 오늘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또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는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단 지금 2석이 걸려 있습니다만 워낙에 또 미국 상원에 패권이 걸려 있는 거죠. 민주당이 주느냐 공화당이 주느냐 이런 패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결선 투표,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배가 달린 아주 중요한 선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이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조정을 좀 보인 모습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빌미인 거죠. 조정의 빌미인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꽤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잘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투표 결과는 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원 투표 결과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지금 공화당이 50석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가 48석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원은 100석이죠. 100석인데 지금 현재 결선 투표에 간 건 지금 두 석이죠.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뭐 2석을 다 차지하면 50대 5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공화당이 한 석만 뭐 더 차지하더라도 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꽤 이제 중요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초반까지만 결과가 나왔던 초반까지, 뭐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의 이 승리가 조금 더 후보들이 조금 더 여론조사가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좀 역전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이걸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쪽 모두 양쪽 모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냅니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11월 달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한 석이라도 지금 이제 이 공화당이 가지고 오냐 마냐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의회 권력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의회는 상하원 모두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절반 정도가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2년간에 이번이 만약에 결정이 나면 2년 동안은 지금 현재의 의회 구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흐름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의 집권 초기, 집권 1기의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의 이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되는 투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의원 그 의석 자체가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석을 다 가져왔을 때 그때서 이제 동률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원의 의장, 그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이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단 한 석이라도 뺏기게 된다면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지 이 점도 한번 풀이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재료가 뭐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재료인데 그래도 이제 이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 시장 마음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두 석을 모두 가져가야 됩니다. 두 석을 모두 가지고 가면 이제 지금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50대 50의 동률이지만 최종적으로 동률일 때는 캐스팅 보트는 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원 의장을 부통령이 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는 거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조금 더 규모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고, 그다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이미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받고, 근데 그 중요한 부분에서 세부 사항을 지금 조율 중인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은 갑자기 가장 어찌 보면 좀 약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1인당 실업수당을 주는 부분을 원래 600불 정도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걸 지금 2,000불로 늘리는 거죠. 원래 민주당이 초반에 협상 테이블에서도 1,200불을 고수했었어요. 1,200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당이 300불이었는데 반반 양보한 거죠. 공화당은 이제 2배 정도 더 많이 해서 이제 300불 더 얹어서 이제 600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반 정도를 깎아서 이제 1,600불. 그럼 여기 맞춘 건데 이거 합의된 부분을 이제 깨는 거죠. 깨고 결국에는 2,000불까지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어쨌든 공화당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되면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2,000불로 해서 그냥 상하원 모두 통과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블루웨이브가 된다면 재정정책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재정정책의 집행 관련 부분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반대로 악재성 부분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반독점 관련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또 우려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든 호재와 악재는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가장 충격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격을 덜 쓸 수 있는 건 이거죠.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올 경우는 행정부 경제가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이 시나리오를 맞춰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뭐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하지만 상원은 이제 이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속도는 이 재정정책에 대한 규모라든지 재정정책 집행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견제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어쨌든 차지하면 시장의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공화당이 두 석 모두를 민주당에게 빼앗길 경우는 이야기된 것처럼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거죠. 시장은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블루웨이브를 이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는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분명히 호재 악재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성 뉴스죠. 시장은 결국엔 돈이 지금 많이 더 풀린다는 거고, 특히 이제 재무부 장관을 지금 이제 전 의장을 또 임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루웨이브도 절대로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차익 실현 빌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결과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것 같다. 예, 만약에 공화당이
뭐 한석이라도 가져가면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좀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재정 정책을 좀 속도라든지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차익 실현을 내놓을 것 같고요.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된다면 규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적인 흐름일 뿐 추세적인 흐름은 아닐 거다. 하지만 단기 조정의 빌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상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앞으로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풀이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소환을 해서 주식학개론 오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떠들썩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가전 박람회, 이 CES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1일에 열리게 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S 특집으로 오늘 좀 꾸며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가 벌써 이제 다음 주 이제 금방입니다. CES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CES 특집으로 꾸며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일단 CE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CES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매년 이맘때 1월 즈음이 되면 이제 CES가 개막, 개최를 하고 이제 관련된 뭐 종목군들, 뭐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CES가 개막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개막을 하는데요. 먼저 CES가 어떤 행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인데요. 뭐 최대 가전 박람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이고요. 매년 1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원래는 뭐 1995년까지 뉴욕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CES 말고도 이런 큰 박람회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뭐 독일의 이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MWC라고 스페인에서 그렇죠. 스페인에서 개막되는 것도 이제 뭐 모바일에 집중된 거죠.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제 모바일에 좀 집중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파와 MWC와 함께 3대의 이제 세계 기술 관련 행사로 꼽히는 게 CES고요. 올해는 최초로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올 디지털화가 된다 해서 이게 최초로 유례가 없던 뭐 사상 최초의 시도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조 연설은 참고로 버라이즌 CEO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제 통신의 기초인 인프라인 5G부터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시간을 두면서 이번 주 내내 CES에 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앞서 김민희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기조 연설을 어찌 보면 이제 버라이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번 이제 CES 약간 어찌 보면 화두? 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와 5G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결과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그다음 연설자가 GM의 또 CEO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CES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전인데 사실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에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 미래차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화두는 AI, 5G,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요쪽이 화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연설자들도 대부분 그쪽에 연설자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쪽과 관련된 부분은 좀 연설이 되니까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이 CS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 3대 IT 이벤트입니다. 정말 규모가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CES 특집 오늘은 그 1편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는 뭐 스마트폰, TV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전문가님, 일단은 이번에 CES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변화들, 어떤 것들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뭐 IT 기기에서 우리가 일단 대면을 하는 첫 화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뭐 화두를 볼 텐데, 일단 나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디스플레이는 소형, 작은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 대형 디스플레이는 TV, 가전을 뽑을 수가 있는데, 좀 두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볼까요? 먼저 소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쪽에는 사실 이번에 CES에서 뭐 기대가 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뭐 큰 변화, 뭐 큰 폼팩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왜냐하면 이제 이미 폴더블이라는 게 이미 나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예, 근데 뭐 굳이 뭐 폴더블은 이미 상용화됐는데요. 뭐 그래서 뭐 롤러블도 사실 폰에는 별로 막 이미지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OLED, 현재도 지금 계속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그 디스플레이 OLED와 그 다음에 플렉서블 쪽에 좀 주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 이 흐름은 이미 조금 더 원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CES에서 이번에 발표될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의 S21이 좀 일찍 조금 개봉이 될 것이라는 거. 15일 날 지금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CES에도 살짝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중저가 모델에서의 뭐 카메라든지 이런 사양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스마트폰을 내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그냥 뭐 신제품으로 시제품을 내놓을 거는 LG가 이번에 롤러블 폰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CES에서.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얇은 그 스마트폰 바가 있으면 여기서 폴더를 펼치는, 롤러블 펼치는 거, 이런 식의 롤러블 폰이 그래도 이번 CES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소형 디스플레이에서의 변화는 뭐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물론 주식학개론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TV 쪽을 조금 더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V 쪽에서의 뭐 변화, 좀 새로운 바람이 계속 일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 화두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미니 LED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TV가 정말 코로나에 정말 수혜를 좀 대폭 받은 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늘면서 확실히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V에 대한 이제 수요, 뭐 좀 더 고화질의 뭐 좋은 제품들을 정말 확실히 좀 구매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TV 대전, 각 지금 브랜드마다 지금 TV 쪽에 조금 더 전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거에 관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그래프 준비했는데,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기 전과 후를 봤을 때 TV 시청 시간이 연령대별로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확 늘었어요. 지금 뭐 여기서 20% 이상씩 늘었으니까 이걸로 인해 TV 수요도 지금 증가를 하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TV의 수요가 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TV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가 삼성과 LG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혜는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그래프도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LG전자, 그다음 뭐 소니, TCJ 이렇게 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가격 단위든지 아니면 뭐 지금 크기별 단위든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조금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상위 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장이 커지면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CES에서 어떠한 기술력을 내세울 것인가, TV 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OLED도 물론 성장을 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LCD의 성장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LCD가 좀 OLED 때문에 뒤처질 것이다, 이제 생산을 좀 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LCD에서 기술 혁명을 이뤄내서 이제 미니 LED 쪽으로 갈 것이라는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미니 LED가 440만 대가 지금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의 절반 수준, 200만 대를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LG전자에서도 OLED가 아닌 지금 LCD의 미니 LED를 지금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그 제품이 QNED예요. 이거 원래 삼성전자가 좀 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미니 LED 쪽에서 QNED를 말했거든요. 네. 근데 이 이름을 지금 LG전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네. 이거 이름에 대한 뭐 사실 뭐 좀 약간 뭐 티격태격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LG전자의 Q는 퀀텀 다시 아닌 건가요? 맞아요. 맞죠? 퀀텀 다시예요. 퀀텀 다시예요? 네. 아, 똑같은데. 그래서 드디어 LG전자도 콘텀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솔케미컬이 꽤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아, 네. 갑자기 기업이 그렇죠. LG전자가 이제 원래 QNED가 삼성전자에서 먼저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도 퀀텀 다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니 LED를 쪼개서 10분의 1 크기로 쪼개서 나노를 사용할 것도 맞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상품권을 또 먼저 LG전자가 또 이번에 가져갔네요. 네,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권과 상품권 서로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티격태격을 할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어디 쪽에 가야 될 것이냐 해서 QNED 제품이 삼성에도 나오고 LG에도 나온다는 거. 이게 약간 좀 재밌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QNED, 미니 LED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OLED뿐만 아니라 미니 LED가 커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쪽에서 좀 더 진입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TCL도 그렇고 최근에 BOE도 이쪽에 생산을 하겠다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미니 LED에 대한 설명을 좀 따로 해드리긴 했었지만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TV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LCD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물론 LCD는 지금은 좀 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LCD가 훨씬 싸긴 싸거든요. 그리고 OLED TV가 이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자발광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색을 더 잘 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명암비도 뚜렷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CD와 OLED 사이에 있는 개념이 이제 미니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LED가 이제 가격적으로도 OLED보다는 싸고 그리고 LCD보다도 더 색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비자발광이지만 자체적으로 발광은 못하지만 그 광원을 10분의 1로 작게 쪼갰기 때문에 마치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LCD의 단점이 광원이 필요해서 그 두꺼운 게 백라이트가 있어야 해서 두꺼운 게 문제였는데 미니 LED는 이 백라이트를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ED를 작게 광원을 만들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아예 패널에 붙여놨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두께적에서 좀 두께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미니 LED가 LCD하고 OLED의 그 중간의 장점들을 다 취한 메리트를 가진 패널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도 지금 계속 이 시장에 대한 개화가 언제 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상품성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그게 뭐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뭐 1억 얼마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100인치인가요? 100인치 하나 만드는데 뭐 1억 얼마가 나오니까 아직 상품성은 없는 거죠. 이게 수율이 맞으려면 크기가 작게는 못 만든다고 하니까 크기를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비싸질 수밖에 없고라고 하니까 마이크로 LED는 이게 나중에 광원을 쪼개다 정말 마이크로로 쪼개서 나중에 자발광까지 할 수 있는 무기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정말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보다는 이전에 지금 미니 LED 쪽의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1억 7천만. 저희가 이게 백화점에서 한번 봤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직접 봤을 때도 화질면에선 충분히 정말 LCD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서의 개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미니 LED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CD와 OLED의 장점을 좀 취하면서 이제 LCD지만 LED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LED, 미니 LED 사용한다는 거,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TV에서 이번에 또 하나 이번에 뭐 관심을 가져볼 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내보내고 있는 QNED 사진도 하나 준비했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그 게임용 디스플레이를 하나 LG에서 출시를 하겠다고 지금 시제품을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곡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LG에서 말하기는 CSO 패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CSO 패널이 시그마틱 사운드 OLED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나오는군요. 네. 이 소리가.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네. 스피커가 필요 없이 패널 자체에서 진공을 해서 소리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게 마치 뭐 캐릭터가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게임을 할 때 몰입도가 조금 더 좋아지게끔 살짝 휘게 롤러블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근에 저희 게임에서 콘솔 게임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게임용 디스플레이, TV 패널도 지금 시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거 내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CES에서 나올 TV, 뭐 스마트폰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CES에서 마주치게 될 디스플레이 쪽의 변화,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보다 이 TV의 변화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TV 대전이라는 말까지 좀 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CES의 수혜를 받게 될 디스플레이 업체들, 그 종목들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선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미니 LED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따로 떼서 한번 또 지니스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타픽으로 제시해드렸던 실리콘웍스인가요? 그게 뭐 목표가까지도 다 도달하고 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도 또 그때 당시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도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종목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4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추려본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서울 반도체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코세스가 저희가 이번에 주식과 개론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코세스부터 보겠습니다. 뭐 코세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뭐 시장이 또 메인군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또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거, 주력으로 만드는 거 레이저 커팅 장비를 주력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미니 LED용 이제 리페어 장비를 지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OE 이쪽에 좀 납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미니 LED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이쪽에 리페어 장비가 당연히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무선 이어폰용으로 들어가는 장비, 그러니까 그게 이제 SIP 장비거든요. SIP 커팅 장비인데 요 부분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장비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애플이랑 삼성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선 이어폰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 원래는 이 SIP 이제 커팅 장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원래는 애플 쪽, 그러니까 에어팟이죠. 에어팟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에어팟도 계속 이제 잘 되고 있고 특히 아이폰이 굉장히 12가 굉장히 잘 팔리지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서 에어팟 역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원래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았었는데 삼성전자도 버즈를 하죠. 매달 이제 무선 이어폰을. 근데 그 버즈용으로 만든 또 커팅 장비도 지금 또 삼성에 납품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니 LED용으로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금 BOE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선 이어폰용 또 커팅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신 것처럼 거래처가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다변화돼 있고 제일 메인군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또 전방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튼튼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ED 시장이 살짝 하반기에 좀 꺾였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조명 수요가 많이 좀 줄어가지고 사실상 좀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 일반 LED는 조명 수요가 꽤 많거든요. 근데 조명 수요가 좀 많이 이제 꺾여가지고 사실 이제 실적이 살짝 좀 이제 주춤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무선 이어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니 LED 이쪽으로 관련해서 모멘텀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코세스의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고 이제는 뭐 좀 다질 수 있는 실적을 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일단 아이폰이 너무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화웨이의 규제가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 실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을 좀 많이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최근에 통계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이엔드급은 애플이
많이 거의 가져갔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드엔드라든지 로우엔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샤오미랑 비보가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네, 중국의 다른 업체가 네. 가져가는 양상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애플의 아이폰 12가 정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소형 디스플레이가 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혜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쪽도 올해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OLED 같은 부분도 최근에 이제 광저우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올해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LCD도 최근에 이제 OLED만 생산을 조금 더 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미니 LED 시장의 개화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LCD의 미니 LED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QNED로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지금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 최근에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OLED뿐만 아니라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그 LCD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LCD에 들어가는 그 구동 칩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 패널 IC 칩이 글로벌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디스플레이 패널이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산을 늘린다면 LG 디스플레이 당연하게 이쪽에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도 그래프도 하나 보여주시면 뭐 작년이죠. 2020년에 정말 바닥을 좀 찍고 올해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뿐 아니라 소형 쪽에서도 잘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이제부터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주가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LG 디스플레이 점수는 저는 9점 주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저희가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꽤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내년도에 이 전방 업황이 꽤 많이 좋아집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쪽, 그 다음에 LED 쪽,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다 전구체 관련 소재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TMA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트릴메탈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증착에 들어가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효율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소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이제 이 광원을 만드는 그 전구체로도 소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태양광, 반도체, 그다음에 LED 업황 자체가 내년이 대부분 다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이 조금 패널 업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설치가 조금 이제 좀 지연되다 보니까 뭐 하나 지금 솔루션 또 이제 이 하반기 3분기 업황이 생각보다 이제 태양광 쪽에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살짝 주춤해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이제 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좀 종식이 되는 요 흐름으로 연출되면 미국 내에 또 태양광 수요는 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하나 솔루션에 이 소위 말하면 TMA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도 얘기한 이 증착에 들어가는 이 소재들,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LED인데 LED 광원에 들어가는 전구체 역시도 이 TMA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LED 업황이 또 좋아진다라는 점, 이 점에서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황이 또 개선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새롭게 약간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이 육성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메탈로센 촉매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이제 만드는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메탈로센 같은 경우는 이 촉매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플라스틱을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이제 엘라스티나, 그러니까 이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고분자화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소재인데, 이걸 또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하나 케미칼, LG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 그럼 LG 화학 뭐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내년도에 화학 업황에 대한 또 개선 기대감이 또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TMA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생산합니다. 유일하고요.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레이크 머티리얼을 제외하면 3개 회사밖에 없어요. 맞아요. 독일의 회사 하나, 미국의 회사 2개. 예, 그렇게 해서 글로벌적으로도 총 합쳐가지고 4개 회사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쪽 전방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당연히 TMA 소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매출 기대감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가격대라도 좋게 봅니다. 저희가 최초에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급등했다가 지금 최근 좀 약간 눌림목이 또 나오고 있어서 매수 공략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대형 디스플레이고 그다음 대형 디스플레이 안에서 미니 LED 시장의 개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LCD의 이제 광원인 LED가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서울 반도체거든요. 국내에서는 1위,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LED 종합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LED 하나하나 칩, 아니면 뭐 LED 모듈, LED 패키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D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가정용, 산업용, 뭐 전방적인 업황들에 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미니 LED TV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화가 된다면 LED가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서울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의 제가 제품 사진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뭐 일단 광원, LED가 쓰이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정용의 조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S3는 이게 요즘에 조명. 좀 많이 되죠.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다 이제 이 헤드램프가 다 이제 LED로 다 나오죠. 예. 그렇죠. 자동차 쪽에서의 지금 저희가 지금 자동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쓰이는 LED도 커질 수 있고요. 노트북,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최근에 그 AR, VR 할 때 얼굴을 인식하면서 쓰이는 이 빛 있잖아요. 그 광원, I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반도체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제품이 들어가는 부분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쓰이는 것에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CD에 쓰이는 이제 광원 LED 같은 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에 저가 생산도 많이 했고 많이 싸게 팔아서 국내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도 작년 4분기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좀 올해부터는 정말 큰 폭의 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 반도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자,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점수가 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난히 점수가 눈에 띄는 10점짜리가 있는데 그 종목이 오늘 탑픽 종목이 되겠죠? 네, 당연히 이제 탑픽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정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초에 이제 언급 한번 드렸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400원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자, 오늘 이 목표 주가도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 중에 목표 주가에 도달한 종목이 또 있다고 합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GS건설 지난 11월에 탑픽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사실 GS건설을 건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2차 전지. 네, 폐 배터리 리사이클 네, 관련 그렇죠. 쪽이죠. 재활용과 네. 관련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인 건설 쪽도 잘하고 있지만 신성장 산업 쪽에 최근에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쪽의 성장 동력도 지금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 지금 저희가 30%가 넘었네요. 네, 넘었네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네. 수익 좀 극대화해도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 순환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건설주를 따로 이야기할 때도 좀 해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한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한 5만 원 정도 목표까지 수준까지 좀 올려서. 반등 한번 노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설주에서 이렇게 또 높은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0% 넘게 수익률 거두고 있는 GS건설에 대해서 리뷰를 또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식학개론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